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네페스아크입니다. 삼성전자의 온 디바이스 AI로 인해서 사실 대한민국 증시에서 AI와 관련된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상당히 뜨겁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장주를 맡을 수 있는 기업들, 핵심적인 역할을 맡을 수 있는 기업들, 실적이 분명하게 그리고 크게 오를 수 있는 기업들을 알아봐야 되는 곳인데, 일단 그 중심에 저는 네페스 아크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에 따라서 테마주 장세가 다시금 불 수 있는 그런 기미가 보이게 되면서 제가 일단 가장 먼저 선택한 기업은 네페스 아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FST, SNS텍도 선택을 해서 현재는 굉장히 좋은 수익을 내고 있고, 네페스 아크도 뒤따라서 매수했기 때문에 역시나 현재는 좋은 수익을 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지금 보시면 자, 11월 28일, 11월 28일에 네페스 아크를 매수했다라고 우리 멤버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이런 식으로 제가 매수할 때마다 실시간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11월 28일에 매수했기 때문에 제가 언제냐? 굉장히 좀 최근에 매수한 거죠. 11월 28일이면은 정확히 이날이죠. 네, 이날 매수해서 현재까지 좀 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바로 전날에 매수했습니다. 전날에 매수했고요. 현재로서는 이제 대략 한 8%, 약 8%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네페스아크를 어떤 이유로 매수를 했느냐? 제가 간단하게나마 그 매수 혹은 매도를 하기 전에 이제 코멘트를 드리고 있고 핵심적인 이유에 대해서 우리 멤버분들께 말씀드리고 있지만, 그에 앞서서 저는 그 전에 네페스아크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드린 영상도 있어요. 어떤 영상을 좀 분석해드렸느냐?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도 영상 분석을 좀 해드렸습니다. 21,150원대에서 분석해드렸죠. 약간 일주일 전쯤에 분석해드렸으니까 일주일 만에 20%의 주가 상승이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도 업종에 주목해야 할 때입니다. 저는 주도 업종으로 삼성전자 AI와 관련된 핵심 기업들, 그리고 핵심 반도체 기업들이 주도 업종이 될 것을 말씀드렸고,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흘러가고 있는 것도 맞아요. 자, 돌아온 엑시노스 2400, 네페스아크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성전자의 AI 칩, 삼성전자의 엑시노스 시스템 반도체에 대해서는 가장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으로 네페스아크를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보시면 21,150원대에서 말씀드렸고, 현재 25,650원으로 일주일 만에 20% 이상의 주가 상승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28일날 이런 분석을 좀 해드렸어요. 제가 매수할 당시 이런 분석을 좀 해드렸습니다. 제가 공매도 금지와 관련해서 테마주 장세가 다시 볼 수 있다. 따라서 조금은 덜 신중하게,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매력도를 따지지 말고 덜 신중하게 다가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이고, 성장성이 탁월하면서도 국민들,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업종, 그 안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보시면 이런 말씀 좀 드렸었죠. 자, 테마주 장세의 그림자가 점차 짙어지고 있습니다. 그 선두에는 삼성전자의 AI 스마트폰과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이 있습니다. 공매도 금지와 함께 테마주 장세가 다시 볼 수 있음을 말씀드렸었죠. 그땐 조금은 덜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덜 신중하게, 이게 핵심입니다. 우선 잠재력의 가장 큰 기업들 중 하나인 네페스아크 매수하였습니다. 실질적인 성과를 보이기까지 시간이 필요하지만 또다시 테마주 장세가 불 기미가 보이는데 발이라도 담가야겠죠. 다른 몇몇 핵심 기업들 지켜보고 있습니다. 테마에 엮인 기업들의 경우 기회 발생 시 리스크가 있더라도 매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일단 제가 매수한 기업인 네페스아크 현재 8% 정도 매수하고 하루 만에 8% 정도 수익을 주고 있습니다. 11월 28일 매수할 당시 이제 분석해드린 글이고요. 자율주행을 향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광기를 일으킬 수 있는 몇 안 되는 산업인 만큼 올해 보였던 2차 전지보다 더 강하고 긴 상승세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기의 문제일 것입니다. 자율주행에 대해 말씀드릴 때면 꾸준히 강조드리는 게 있죠. 소프트웨어, 그리고 반도체. 소프트웨어는 압도적인 강자 몇 개의 기업이 시장을 다 먹을 것이지만, 반도체는 얘기가 다릅니다. 전방위적으로 온기가 퍼질 가능성이 높으며 그중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들은 대장주로서의 면모를 보일 것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로 간다는 것은 자동차 반도체도 선단 공장에 필수적으로 쓰여야 한다는 의미이며, 삼성의 자율주행 반도체에 공격적으로 뛰어든다는 것은 지금껏 후순위로 밀렸던 패키징 또한 반드시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 반도체, 그러니까 차량용 반도체도 지금까지는 레거시 반도체만 쓰였다면, 그러니까 저품질의 반도체가 쓰였다면은 선단 공정이 필수로 써야 된다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EUV 공정이 반드시 써야 된다. 따라서 SNS텍, FST 투자 중이고 수익을 내고 있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제 선단 공정에 대한 한계를 부딪히면서, 이거 삼성전자뿐만 아니에요. TSMC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지금까지 도외시되었던 후공정에도 기술력을, 자금들을 쏟아 부음으로써 후공정의 발전도 시켜야 된다. 따라서 패키징 또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나 시스템 반도체 패키징을 도맡아 하는 기업들, 네페스아크, 네페스 그룹의 대표적이죠. 이런 기업들도 주목을 한다는 것이고, 따라서 FST, SNS텍, 네페스아크 투자를 진행 중이고 현재는 좋은 수익을 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땡땡땡, 땡땡땡, 땡땡땡땡, 땡땡땡땡 등 몇몇 핵심 기업들 면밀히 살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본 핵심 기업들도 꾸준하게 우리 멤버들 방에서는 꾸준하게 공개를 해드리고 있고,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드리고 있어요. 제가 특히나 강조드리는 업종, 강조드리는 섹터, 강조하는 기업들은 역시나 조금은 더 주목을 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저 역시나 꾸준하게 핵심들을 말씀드리면서 강조하는 부분들이 꾸준히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자연스럽게 본인들의 실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제가 이번에 주목하는 것은 갤럭시 S24, 그러니까 내년 1월에 출시가 되는 전 세계 최초의 AI 스마트폰에 삼성전자의 시스템 칩이 들어갑니다. 사실상 S23에는 삼성전자 시스템 칩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어요. 퀄컴 칩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삼성전자가 엑시노스를 본격적으로 도입을 시키겠다고 밝히고 있어요. 이에 따라서 엑시노스가 없었다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엑시노스와 관련된 기업들, 뭐 후공지원 기업들, 전공지원 기업들, 엑시노스의 그런 소재를 맡는 기업들, 혹은 전용 장비 기업들은 당연히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엑시노스의 비중이 컸었던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훨씬 더 큰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것이고, 삼성전자가 시스템 칩으로 이제 엑시노스를 다시금 본격화 시킨다는 것이고, 특히 그뿐만이 아니에요. AMD라던가 혹은 테슬라 혹은 현대차 이런 기업들과도 이제 팹리스로서의 역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팹리스와 그리고 파운드리까지 동시에 하면서 이들이 원하는 AI 칩을 생산해주고 설계해주고 생산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삼성전자에 유일하게 있는 팹리스 사업부죠. SLSI라는 사업부가 있는데, 이 사업부와 가장 면밀하게 얽혀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네페스아크예요. 왜냐하면 이쪽 사업부에서,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팹리스 사업부에서 설계를 하면 이런 것들을 패키징하는 기업이 네페스아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 삼성전자의 그런 AI 칩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엑시노스뿐만 아니라 이런 테슬라라던가 현대차라던가 AMD 이런 기업들과의 협력이 공고해질수록 삼성전자의 팹리스의 사업부가 점진적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삼성전자의 팹리스 사업부가 더욱더 커질수록 이것들을 패키징 해줄 수 있는 네페스아크가 꽤나 큰 수혜를 장기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엑시노스가 출시가 되고요. 이에 따라서 웨이퍼 테스트를 담당하고 있는 네페스아크는 자연스럽게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외에도 AI 칩으로 인한 그런 설계 칩으로 인해서 패키징에 대한 기술력도 역시나 네페스아크가 꽤나 주목을 받을 만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외에도 삼성전자가 지금까지는 이제 TSMC에 비해서 이 후공정 쪽의 기술력이 굉장히 많이 밀렸습니다. 보통 이제 TSMC가 했던 것이 F4WF였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밀어붙였던 것이 아무래도 좀 뒤처졌기 때문에 이제 퀀텀 점프를 통해서, 그러니까 TSMC를 따라잡는 게 아니라 퀀텀 점프를 통해서 아예 TSMC를 넘어서 보겠다, 이렇게 해서 고안해낸 후공정 방식이 F4PLP입니다. 그러니까 WLP와 PLP의 차이인데 좀 쉽게 좀 말씀드릴게요. WLP, 그러니까 TSMC 쪽에서 하는 WLP는 이 웨이퍼 모양, 그러니까 칩의 모양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동그래요. 근데 이 안에 반도체를 넣어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만들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빈 공간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잘라내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비효율성, 비효과성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 밀어붙였던 PLP 같은 경우는 이런 웨이퍼의 모양이 네모네요. 네모난 칩에서 이렇게 네모난 반도체 칩을 이렇게 넣게 될 경우에는 빈 공간이 거의 없겠죠. 원형에 비해서 빈 공간이 거의 없고, 더 많은 반도체 칩을 넣음으로써 이제 그런 반도체 칩의 그런 성능이라던가 혹은 훨씬 더 큰 효율성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후공정에서 이런 PLP를 도입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까지는 거의 실패로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WLP에서 PLP를 바꾸면서 이쪽에 대한 내구성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신기술이다 보니까, 훨씬 더 어려운 기술이다 보니까 그런 것이고, 두 번째로 인프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대해서 이제 후공정에 대해서는 죄다 WLP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PLP에 맞춰져 있는 장비라던가 소재,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겁니다. 이에 따라 처음부터 끝까지 삼성 쪽 뭐 밴드라던가 삼성전자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시간이 부족했었기 때문에 결국 엑시노스 2200도 실패했고요. 엑시노스 2200 실패하면서 갤럭시 S23 시리즈에서는 엑시노스가 아니라 퀄컴 칩이 들었던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바꿔서 다시금 WLP로 선언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이고, 참고로 WLP에서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앞선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 네페스입니다. 참고로 네페스의 WLP 같은 경우는 세계 인류 상품에 선정이 되었어요. 그만큼 WLP만큼은 국내에서는 이제 네페스를 따라잡는 기업이 없다는 것이고, 특히 이제 지금까지 네페스가 굉장히 힘들었던 이유, 네페스 아크가 굉장히 힘들었던 이유는 PLP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페스 라웨라는 이제 네페스 아크 그룹, 그러니까 네페스 그룹의 자회사가 있는데, 네페스 라웨가 PLP를 전담해서 맡았습니다. 따라서 PLP가 성공했으면 네페스는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기업이 되어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실패로 끝이 나면서, 실패로 좀 마무리가 되어지면서 자회사에 들어가는 자금이 결코 작지 않았기 때문에, 자회사에 투자했던 그런 부분들이 결코 작지 않았었기 때문에 네페스와 네페스 아크의 그런 차트, 시가총액에 대한 그런 흐름이 매우 안 좋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다시금 삼성전자가 다시금 WLP로 돌아서겠다는 점을 밝혔을 때에는 결국 패키징 기업이, 패키지만 전문화하는 기업인 네페스아크가 가장 큰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PLP 기술, F5 PLP 기술을 삼성이 아예 포기한 게 아니에요. 잠시 미뤄둔 겁니다. 잠시 미뤄둔 것이고, 기술 개발은 계속적으로 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실 네페스 라이가 다시금 일어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네페스 라이가 일어선다면 자연스럽게 네페스 그룹의 퀀텀 점프가 발생하는 것이고요. 따라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 네페스 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WLP 기술력은 당연히 국내에서는 내로라는 기업이 되었고요. PLP 같은 경우도 거의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참고로 이제 WF5 PLP 후공정 기술은 거의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테스트 기업입니다. 웨이프 테스트 기업이기 때문에 이쪽이 만약에 다시금 일어설 경우 가장 큰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기업이 바로 네페스 그룹이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이제 엑시노스가 완벽하게 좀 무너지면서 이쪽에 따른 가장 큰 피해를 받았지만, 이제는 엑시노스가 다시금 일어설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삼성전자가 뭐 현대차, 테슬라 혹은 AMD까지, 특히 자율주행 반도체 쪽에서는 테슬라를 이제 고객사로 받아들이면서, 왜냐면 TSMC는 애플만 해도, 엔비디아만 해도 캐파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자율주행까지는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겁니다. 따라 자율주행 쪽에서는 가장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가질 수 있는 발판이 만들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TSMC가 사실 삼성전자의 파운드리를 앞서 나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애플 때문이에요. 애플이 설계를 워낙에 잘하다 보니까 그 설계에 맞춰서 파운드리, 반도체를 생산해야 되는 그런 기술력이 요구됐던 것이고, 이런 것들을 맞추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 삼성전자를 압도적으로 뛰어넘었던 그런 파운드리 쪽에서의 기술력이 있었던 것인데, 자율주행 반도체 쪽에서는 일단 테슬라, 가장 뛰어난 설계 기술을 가지고 있는 테슬라를 국회에서 맞이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TSMC를 자율주행 쪽에서는 따라잡을 수 있는, 혹은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만들어진 것이고, 그에 따라서 자연스레 삼성전자의 팹리스 업계도, 사업부도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 그에 따라서 팹리스 업계와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웨이퍼 테스트를 해주는 네페스 아크가 가장 큰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는 점도, 삼성전자의 온 디바이스 AI 그리고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 이 두 가지를 통틀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 중 하나가 네페스 아크,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투자를 진행해서 현재는 8% 정도, 하루 만에 8%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절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전에 선단 공정에 대해서 제가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고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 중에서 SNS텍은 10%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고요. FST도 10%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따라 선단 공정에 필요한 그런 국산화 기술, 그리고 후공정에 필요한 그런 국산화 기술, 이 두 가지 기술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세 종목을 투자를 하고 있고, 세 종목 모두 10%에 가까운 수익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몇몇 핵심 기업들 여전히 지켜보고 있어요. 우리 멤버분들께는 꾸준히 강조드린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들도 이제 기회가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변곡점이 만들어진다거나 혹은 지지라인이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거나 그럴 때에는 역시나 투자를 진행함으로써 지금의 테마주 장세, 이제 광기 어린 버블 장세에서 꽤나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전자의 AI 칩,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엑시노스 시리즈 뿐만 아니라 테슬라와 현대차로 말미암아 자율주행 칩, 그리고 AMD로 말미암아 AI 반도체 칩까지 여러 방면에서 똑같이 혹은 그보다 훨씬 더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는 네페스 아크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들 아시죠?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돈이 됩니다. 필승!